저희가 이제 오늘 커리큘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도 있어서 해서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선 저희 학원에서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 기억나는 게 제가 여기 학원에 지금 17년이죠, 그렇죠? 2016년 1월 15일인가 여기 그때 강의를 처음 했어요. 날짜까지 기억한다는 건 한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강의를 했는데 이제 저희 그때 신촌에 있었는데 여기에 한 명 앉고 한 명 앉고 한 명 앉았어요. 이렇게 앞줄에 3명. 그때 스파르타반 했었는데 이제 막 질문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을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표현을 좀 또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1명, 2명, 3명 앉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번에 다 합격을 했거든요. 여기 앞자리에 3명. 그래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두고 이 앞에 3명을 같이 해서 합격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 설명회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맨 처음에 염다솔 친구부터 한번 얘기를 되게 떨리나 봐요. 많이 적었나 봐요. 유의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염다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차생이긴 한데 1차를 한번 떨어졌어가지고 공부 기간은 한 2년 정도 되고요. 제가 공부한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이 학원 온 게 지우셨네. 이때 스파르타 1기 때 처음 여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 여기 앉아가지고는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천한 실력으로 4개월 만에 1차를 붙자니 이게 불가능해가지고 1차를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쉬움 없이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다 붙었는데 저만 떨어져서 속상하게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다 그냥 동차 강의 일단 수강을 하라고 해가지고 바로 동차반 실강을 등록해서 공부를 세법이랑 중급회계 기본 강의를 병행하면서 같이 들었었고요. 근데 당시에 세법학 선생님이 다른 분이셨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를 하고 회계학만 실강을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부족한 세법 공부를 조금 하면서 객관식반 개강할 때까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객관식부터는 1차생이랑 완전히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듣고 스파르타 듣고 그다음에 동차 종합반 듣고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동차 종합반에서는 시험에는 결실을 해본 적이 없고 수업은 회계학은 조금 덜 듣고 세법학은 다 완강을 했어요. 제가 회계학을 좀 싫어해서 열심히 못하겠고 또 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법학에서 승부를 볼 생각으로 세법학 공부 비중을 가장 크게 두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고 그래서 제가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걸 같이 공부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부모님조차도 합격을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실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붙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로는 우울하던 좋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는 아니고 그냥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원에 다니면서부터는 이그잼 학원에 등록하고서부터는 공부를 좀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하는 게 느껴지고 실력이 느는 것도 느껴져서 더 시험이 다가올수록 열심히는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꾸준히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는 거의 저는 시험 일주일 앞둔 막바지까지 계속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 혼자 하면은 진도를 못 빼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진도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고 끝까지 흐지부지하지 않고 목표한 바를 다 이룰 수 있게 스터디를 진행했었는데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공부한 것들이 맞다고 확신을 한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당락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쌓인 지식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험장에서 그거를 못 써내면 합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당락이 시험장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 풀고 나오는 게 중요한데 시간 평소에 GS 이제 유예반 GS를 하는 이유는 시간 분배에 대한 것이나 막 긴장해가지고 시험을 못 볼 것
그런 거를 다 생각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수를 잘하는 것도 다 적어서 시험장에서 같은 실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1차 시험에도 그때는 막 아빠가 맨날 컨디션 조절을 하라고 음식도 가려 먹으라고 했는데도 1차 시험 전에 점심은 피자 먹고 저녁 칼국수 먹고 막 밀가루를 엄청 먹어서 다음날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내내 식은땀을 흘리면서 시험 봐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붙긴 했는데, 그래서 2차 때는 절대 같은 실수 안 하겠다고 밀가루를 한 2주 끊고 막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내 실력이 온전히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래도 기본 실력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그걸 더 중점으로 보고 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어차피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어차피 고민하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를 믿고 막힘없이 풀어 나가야 시간 내에 제가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니면 알고 있는 거 놓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공부한 걸 믿고 빠르게 문제를 쭉쭉 풀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스파르타 1기 때부터 이제 2년 정도 여기 학원을 다 들었는데, 여기 학원에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이게 노력이 동일한 양이라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많은 학원을 다닌 이유가 공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여기가 가장 목적 적합한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해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이 학원 커리큘럼이 그래도 되게 시험도 많고 출석률도 강요하고 약간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다 잘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저기 권동 학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54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권동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유예로 합격을 했고요. 처음에 스파르타반부터 시작을 해서 동차반을 수강하고 이번에 유예반 1, 2, 3순환을 듣고 저는 다른 학원 강의 없이 이 학원에서만 공부했었고요. 다른 분들도 이제 좀 있으면 아시게 되겠지만은 동차 GS도 유예반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예 3순환 때도 동차반을 수강을 같이 해서 그 시험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합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동차 시험 때 전 과목이 다 꽈락이 났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유예반이 왔었고요. 그래도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이 유예 설명회를 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비 세무사의 셈이라는 카페에도 올리기도 했고요. 혹시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에 유예 합격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고르게 50점을 넘었습니다.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유예 1순환 때 모든 범위를 다 챙겨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차 때 떨어지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이, 회계학 일부를 들어갔는데 재무회계가 그때 2016년에 법인세계와 사채가 나왔었는데 제가 두 개를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뼈가 아팠기 때문에 그 다음 수업도 그 다음 시간도 볼 수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히려 회계학 일부가 제일 잘 보는 게 그 다음 수업에서 정확하게 자신이 쓸 수 있는 내용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저는 1순환 때 여기 같은 경우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매주 보거든요. 그 매주 보는 거를 직접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주시고 그거를 개인 면담 시간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정말 원재원 선생님에게 감사한 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어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서 옥상에서 바람 좀 쐬고 다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다른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합격을 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생각하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학원 강의를 듣고 다른 분들이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학원 강의를 정말 빠지지 않고 GS 역시 열심히 푸시고 그런다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유진 학생, 제 욕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그잼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유예 합격을 하고 그런 웅세대 졸업을 한 최유진입니다. 제가 유예 때 공부했던 방법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예 기간 때 우선 회 1은 연습서를 거의 한 과목당 8번이나 10번 정도 전수로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 때 그 정답률을 높이는 용도로 그렇게 전수로 풀고, 그 다음에 GS를 다 참가했는데, 저는 GS가 그 원래 시간 관리용이나 그 복습하는 용으로 쓰는데 원래는, 근데 저는 자신 없는 부분이나 공부하지 않는 부분이 시험에 만약 나왔을 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중점을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문제 1이 이번에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왔지만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제 시간 안에 그 문제 100% 다 풀었었고요. 그리고 회투는 공부할 때 제가 연습서 회투도 한 6회독 정도 했어요. 근데 연습서를 풀 때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GS를 볼 때마다는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약간 문제를 암기해서 푸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회2는 회 1과 달리 문제를 풀이하는 걸 암기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풀 때 이해하면서 문제 풀이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습득한 것을 연습하는 게 바로 GS고, 그리고 제가 회계학을 공부할 때 저는 2차 답안지에다가 무조건 그 표까지 그리고 풀이도 다 쓰고 그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처럼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진짜 실제 시험에서는 아무 고민 없이 풀이 쫙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 관리 되게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법학 제가 원래 세법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재훈 선생님 강의 듣고 세법학을 이번에 좀 좋은 점수로 합격하게 됐어요. 세법학 처음 들으실 때 너무 암기량도 방대하고 그냥 단순 암기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 강의 듣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그냥 막 기본서를 보면서 넘어갔던 법정 용어 같은 것도 다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조문의 의미와 그다음에 그 조문에 예시가 되는 판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세법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바탕으로 다 기본서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암기가 습득이 더 빨리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선생님 강의에 대해서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물론 논리 없이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세법학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찝어줘가지고 저는 되게 효율적으로 세법학을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짜 제일 좋은 거는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 첨삭을 아마 해주실 거죠? 아니, 제가 그 답안지 작성 그 첨삭 그게 좋은 이유가, 제가 원래 8페이지 최대 써도 8페이지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렇게 간격 꼭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 간격과 띄어쓰기의 미학 그런 걸로 하면
최소 10페이지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번에 15페이지, 16페이지 썼거든요. 세법학을. 그래가지고 그거 꼭 해주시기 바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른 수험생들과 달리 좀 강의를 많이 들은 편이에요. 제가 유해 일기를 실강을 듣고 인강으로 한번 다시 복습하고 동차 기본 강의를 2번 들었어요. 세법학을. 총 4번 들은 거죠. 기본 강의를. 근데 이게 제가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어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이게 좀 세법학이 익숙해지는 게 정말 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해 2기, 3기 GS는 그 쓰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한 3번을 필사했어요. 전부를 답안지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세법학 때 그렇게 많이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점수를 좋은 점수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4월부터 그 집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통학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공부하시다가도 체력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공부하면서 제일 그 많이 불안했던 게 저는 스터디도 못하고 그 막 떠도는 정보 같은 것도 습득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집에서 공부하면. 근데 그런 불안보다 그냥 자신의 그 계획을 믿고 꾸준히 나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거예요. 그 불안을 하면 괜히 공부 집중도 안 되고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공하셔도 충분히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험 한 달 전부터 시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면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뭐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어도 계속 원래 스케줄대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일주일 전에 공부를 끝나고 나니까 이번 시험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이 끝나고 고사장을 나온 후에 이번 시험 합격하겠다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그 합격에 대한 믿음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하신다면 내년엔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매에게 강의하는 정의돈 회계사고요. 감동적인 얘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2차 시험을 4번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유해에 말리는지 거의 알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제가 경험했던 걸 계획으로 갖고 계시다면 망하는 거야. 그쵸? 자, 보세요. 이 첫 번째로요.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유해생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3차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자, 11월이잖아. 그럼 이제 11월 달에 뭐예요? 스터디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쵸?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유해생이니까. 하지 마세요. 보통 11월 말쯤 되면 다 깨져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자기 생각했던 거랑. 그래서 11월 달에 스터디하고 학교 다니시는 분은 학교 수업 듣기 때문에 사실상 11월 달에 공부를 잘 못하세요. 12월 달에 되면 뭐합니까? 학교 다니시는 분은 기말고사 했고요. 썸을 타게 돼요. 이제 유해생이기 때문에 이젠 나도 누군가를 만나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썸을 타세요. 크리스마스도 있잖아요.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크리스마스는 일단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고요. 연말 지나고 나면 12월도 공부를 안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이때 여자친구 사귀었어요.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월 되면은 어차피 늦은 거 유해 2기부터 시작하자 하면서 유해 2기를 학원에 전화하기 시작한다고요. 언제 시작해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해 1기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유해 2기를 가게 되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세요. 모의고사잖아. 수업이 아니라고요. 왔더니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문제 풀래. 그래서 그냥 중간에 환불하고 나가시는 분이 많았고요. 제가 그랬어요. 전 한 번도 유해 2기 모의고사를 1회부터 10회까지 풀어본 적이 없어요. 3회 정도 되면 환불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11월부터 1월까지가 유해생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1회 독도 못해요. 전과목 1회 독도 못한다고요. 실제로 유해생 됐는데 전과목 1월까지 1회 독 못하신 분은 쉽지 않아요. 남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어떤 멸망이었냐면 제가 1차를 6개월 만에 붙었거든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르면 3번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1차를 붙었더니 급하게 턱걸이로 딱 의의제기로 붙었거든요. 커트라인에 딱 걸려서.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올해는 그만이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차 때 또 놀았어요. 그냥 알죠? 1차 턱걸이 하는 분들은 동차 때 놀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 아닌데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놀아요. 그래서 사실상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올해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럼 유해 1기 강의를 들으면 아무래도 유해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강의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석 또는 환불하고 유해 2기를 준비하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2기 보면요. 그래서 또 이때 2기를 준비하는데 2기 가서 모의고사 가서 또 뭐 어떻게? 또 털려요. 공부를 안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환불하게 돼요. 그리고 뭘 기다려? 3기를 기다린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계속 몰라요. 실제로 여기 있는 분 중에 만약에 내가 1차 시험 붙고 나서 공부 하나도 안 했다 이런 분들은 똥유에 되시면 하나도 몰라요. 2차 시험 가는 날에도 사실 모르는 게 많다고요. 그랬어요 제가. 세 번째로 일단 시험을 안 봐요. 우리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건데 일단 시험을 안 본다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보러 간 다음에 시험 보다 보면 어려워. 옆에 친구들 막 푼다고. 끝나고 자기들끼리 답 맞춰보고 그래요. 근데 난 모르겠어. 그래서 3회차부터는 꼭 토요일만 되면 아팠어요. 야 미안하다. 나 기침 때 나 감기 심해서 너 가. 나 문제지 좀 받아줘 이랬다고요. 실제로 등수 스트레스라는 걸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참여를 안 해요. 시험을 안 본다고. 혼자서 독서실에서 풀죠. 어떻게 해? 한 문제 푸는데 2시간씩 걸려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연습이 거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장 들어갈 때 여러분 동차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동차 때 2차 시험장 들어갈 때 떨렸어요? 어땠어요? 떨렸어요? 사실 물기 있으니까 얘기합시다. 안 떨렸잖아. 내년이 있는데 안 떨리잖아요. 엄마한테도 그러잖아요. 엄마 내년이 진짜야 하고 그냥 가시잖아요. 유해 때는 엄청 떨려요. 진짜잖아. 이제 엄청 떨린다고요. 근데 막상 많이 안 풀어봤다고요. 실제로 유해생들 시험장 가 있으면 굉장히 떨려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랬거든요. 네 번째로 시간 과목은 유해 때도 안 봐요. 자 여러분 이번에 세법학 2가 어려웠지만 여러분 전반적으로 세무회계 어려워하시잖아요. 회계학 2 거의 못 봤잖아요. 동차 때. 그쵸? 유해 때도 똑같아요. 저도 회계사 공부할 때 인강이 자꾸 밀려. 뭐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세무회계만. 왜냐면 이게 제일 크니까 이걸 나중에 공부하려고 한다. 일단 오전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재무회계 원가 끝내놓고 이제 세무회계 봐야지. 그럼 저녁이야. 오늘은 늦었네. 내일 봐야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유해 때도 부담스러운 과목은 계속 밀려. 신기해요. 사람인지라 2차 때 유해 때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자기가 잘하는 과목만 또 시험 보게 된다고요. 부담스럽잖아. 옆에 친구가 야 넌 몇 등 했어? 네 이름 어디 써? 이러는데 없어. 이 창피하기 때문에 안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게 진짜인데 동차 때 꽈락 난 과목이 유해 때도 또 꽈락 나요. 대부분 그래요. 정말이에요. 저도 항상 세법 때문에 떨어졌는데 항상 세법에서 꽈락 났어요. 2차 시험 4번 본 동안 3번이 세법에서 꽈락 났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4가지 때문에 대부분 유해생에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럼 유해를 성공하기 위한 포인트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대부분 유해생들이 다 이런 생각해. 연말까지는 쉬자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이그잼 경영의 유해과정 킬링 포인트 첫 번째는요. 전 과목 평일 커리큘럼입니다. 무조건 저희 평일날 할 거예요. 평일날. 여러분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평일날 하는 학원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무조건 평일에 할 거예요. 선생님 전 주말에 하는 게 더 좋아요. 학교 다니는 것도 있고요. 주중에는 혼자 공부하고 주말에만 수업 들으면 되죠.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제가 옛날에 유해생 때 토요일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애들이 있어. 즐거운 토요일이라고.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다가 토요일 날 이제 모의고사 쭉 봐요. 유해 강의 쭉 듣는다고. 그럼 하루 종일 시험 보고 하루 종일 강의 들으니까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럼 나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잖아. 뭐예요? 술 먹으러 가야지. 학원이 종로인데. 그래서 항상 애들이랑 토요일 날 수업 듣고 토요일 날 술 먹기 시작해. 혹은 일요일 날. 그럼 많이 먹어요. 나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월요일 날 쉬어. 아프잖아 술 먹었으니까. 화요일 날도 컨디션 조절 다 쉬어요. 수요일 저녁쯤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주말반으로 하게 되면 일, 월, 화, 수 4일 쉬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죠? 저희 전과목 평일 커리큘럼이고요. 이 두 번째로 세법학 제외는 전과목 오전 수업이에요. 늦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고시반 있는 학교들 있으실 텐데 유해생들이나 장수생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공부할 때. 제가 장수생일 때. 특징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 12시쯤 나타나고 머리가 촉촉해요. 11시 반쯤 일어나서 머리 감고 나오기 때문에 항상 12시쯤에 머리가 촉촉한 채로 나타난다고요. 아, 그럼 무슨 공부를 해? 안 한다고요. 여러분 유해생 때 12시쯤 일어나고 1시에 독서실 앉으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오늘은 턴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오늘은 그래 시작 내일부터 파이팅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뭐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 술 먹고 일찍 자자 이런다고요. 웬걸 내일은 1시에 일어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 저희 수업할 거예요. 세법학을 빼고요. 자, 두 번째로 유해를 성공하시려면 기초부터 전범위를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 저는 혼자서 연습서를 좀 빨리 돌려보려고요 하는데 아까 우리 유진 학생도 얘기했지만 연습서를 그냥 외운다고요. 그래서 나무 학원에서 수업 듣다가 우리 학원 가서 시험 보면 털리고 우리 학원에서 수업 듣다가 다른 학원 가면 털리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선생님들마다 왁구가 달라서 아니야. 그냥 연습서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원 시험 보면 털린다고요. 1차 때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유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1월부터 1월까지 1회독을 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깊게. 연습서 외우지 말고 깊게 해야 된다고. 유해생 이제 여러분 되시면 내일부터 독서실 간다고 쳐. 그럼 중간에 밑에 후배들 있잖아. 독서실 후배들이 형 유해생 뭐 하나 볼까 이러는데 나 기본서 봐. 기본서 피고 있으면 왠지 창피한 생각이 드니까 괜히 세법학 들고 다니고 괜히 연습서 피고 다닌다고요. 뭐 보셔야 돼? 기본서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못하잖아. 그렇죠? 잘 못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자 내가 매도 가는 금융자산을 100원에 취득했어요.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120원이었어. X2년 말에 내가 130원에 처분한대. 처분 손익 얼마예요? 이제 매도 가는 금융자산 없어졌지만 얼마예요? 30원이지. 나 그거 몰랐다고. 유해 때. 이 중에서 움찔하는 분들은 꼭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세요. 모르는 게 있다고. 내가 제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해생 됐다고 모르는 걸 갑자기 알지 않아요. 그래서 꼭 기본부터 깊숙이 11월부터 1월까지 전 과목 1회독하는 게 가장 중요해. 가장.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일단 전 과목 실강으로 진행하고요. 동영상 대체 없어요. 디스하는 거 맞고요. 그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반은 동영상이고 반은 실강이잖아요. 그쵸? 아이고 내가 주말에 학원 갔다가 평일날 술 먹고 쉬고 있는데 동영상 언제 보고 있어. 안 본다고요. 그쵸? 또 어떤 학원은 이렇죠. 주말에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수업한다고요. 내 기계야? 2차 수업을 12시간 연속으로 어떻게 들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실강으로 평일 넓게 하고요. 기초부터 고급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원재원 선생님이 아주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세법학 강의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나는 딴 데서 세법학 왜 실강 반 인강 방인지 알겠어. 세법학 유해 수업이 왜 실강 반 인강 방인지 알 것 같아. 사실 관심은 없었지만 물어봤어요. 왜요? 물어봤다고요. 왜요? 아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요? 이렇게 했더니 이 새끼들이 동차 때랑 똑같이 가르치기 때문이야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원재 선생님 이번에 더 깊게 가르치신다면서요. 그쵸?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첨삭도 하고 그냥 깊게도 가르치고 그냥 집에 가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서 기초부터 고급까지 저희 할 거예요. 그쵸? 저 그렇게 얘기 진행을 할 거고요. 무리 없는 수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웬간하면 뭐 오전 오후 수업 있는 날도 있지만 웬간하면 평일날 1개씩 하려고 해요. 그쵸?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세 번째로 저희 포인트 보시면 1년은 길지 않아. 압박. 유해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술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1년이나 남았으니까. 그 마음가짐이 1차 시험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유해생들 언제부터 공부하는지 알아요? 솔직히 공부 안 한 유해생들은 1차 끝나면 공부한다고. 동차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신다고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 이번에 진짜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1기는요. 수업하고 퀴즈 보고 첨삭해주고 물론 일부 과목은 안 하는 과목도 있어요. 퀴즈 등수, 출석 등수 다 공시할 거고요. 2기가 문제인데 저도 좀 생각을 잘못했었는데 원재원 선생님 얘기를 해보니까 2기가 중요하더라. 1기도 중요한데 2기도 중요하더라고. 2기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동차생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4월 때까지는 우리가 실력을 많이 벌려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기를 스파르타로 운영할 생각이에요. 저희 학원이 2기를 스파르타로 운영할 생각이에요. 3기는
3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3기는 그냥 저희 전 과목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지내요. 저희만 이렇게 해요. 어저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만 이렇게 해요. 그럼 야, 2기 스파르타가 뭔데? 약 팔지 말고 얘기 좀 해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오전에 스파르타 모의고사 보는데요. 그다음에 오후에 요약 강의 과목별로 동시에 저희 아시죠? 매주 하는 거 진행하고요. 모의고사 진행은 월화목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을 재무, 원가, 네 문제 90분 풀세트로 볼 거예요. 물론 이길 때는 진도별로. 그 다음에 세무회계도 만약에 화요일 날 보게 되면 네 문제 90분 풀세트로 진도별로 볼 거예요. 이기 때. 이걸 언제? 오전에. 그쵸? 그 다음에 세법학 1, 2는 나눠서 두 문제씩 목금해 볼 겁니다. 이기 때 저희 US 스파르타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과목별로 등수 다 붙이고 종합 등수도 붙이고 그 다음에 요약 강의도 진행하고. 그래서 이기 때 성적을 좀 실력 차이를 확 늘리게 하자. 이게 저희 이번에 전략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저희만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3기는요, 일단 보니까 여러분들이 1차랑 다르게 2차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범위 전 과목으로 하루에 모의고사를 거의 안 보잖아요. 그쵸? 막판에 보잖아, 막판에. 막판에 한 번, 두 번 정도. 저희 전 과목 전범위 하루에 시험 보는 걸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이 3기를. 그렇게. 그래서 3기를 이렇게 운영할 거고요. 강평은 보통 시험 보고 그 다음날. 그래서 하루는 풀로 시험 치고 전 과목 전범위.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우리 강평하고 이렇게 3기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저희가 다른 학원이랑 운영 방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까지는 1기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수업하거나 복습하시고 저녁 때 복습하시고 그 2월부터 4월까지는 2기라서 저희가 스파르타 요약 강의 오전에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아이고 좀 수정이 안 됐네. 오후에 저희 스파르타 요약 강의 듣고 오전에 모의고사 보고 저녁 때는 복습하는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해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해 성공을 위한 포인트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전 과목을 동시에 회독수를 늘려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야, 나 1월 달까지 하루 종일 공부해서 재무회계, 세법학, 2순환 뭐 2회독 했어. 3회독 했어. 그럼 뭐 세법학은 아니 세무회계는 꽈락 나겠네.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같이. 그래서 저희 전 과목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합니다. 전 과목 컬이 동시 진행해요. 2월 초에 전 과목 동시에 종료합니다. 개강하는 주에 전 과목 같이 시작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 개정세법이 있기 때문에 1월 중순, 1월 말까지 수업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유해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11월, 12월 달에 세법 안 한다고요. 세무회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희는 변석준 선생님이랑 원재훈 선생님이 개강 직후부터 바로 수업을 하고 내년에 개정될 내용도 개정안 다 반영해서 교재 만드셨잖아요. 2018년. 네, 그죠. 네, 그죠? 세법학만 너무 집중하시니까. 그래서 2018년 교재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만 다음 주부터 세무회계 시작해요. 저희만. 다른 학원은 1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2018년 교재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유해반 소개인데요. 저희 학원의 보물, 나의 자랑, 저희의 자랑. 원재훈 선생님이 세법학 이제 얘기해 주실 겁니다. 예. 이제 쟤는 목소리가 되게 큰데 좀 작네요. 네, 반갑습니다. 세법학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뭐 나요? 네. 전 우선 책을 얘기를 하면 질문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에 올해 이제 다른 책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다른 책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좀 저랑 안 맞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책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 맞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쓸까 말까 하다가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책을 저 어떻게 쓰냐면 이만큼 써요. 이만큼. 진짜 이만큼 써놔요. 자료도 수집하고 엄청 많이 써놔요. 엄청. 근데 내는 건 이만큼만 낼 거예요. 이만큼만. 그래서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약서로 내진 않아요. 요약서로 내지는 않고 저는 요약서 쓰려면 진짜 일주일이면 다 써요. 그건 그 초딩하는 거야. 그건 문화 다 해. 그래서 금방 해서 카피 페이스트 세법 엔딩은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그냥 판례 없이 그냥 몇 개 그냥 중요한 거 갖다 붙이면 일주일이면 만들어요. 일주일이면. 이렇게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제 1년 가르쳐 보니까 일단 글쓰기가 안 돼요. 글쓰기가 사람들이. 글쓰기가. 여러분들 보면
글쓰기가 안 돼요. 우리 아까 동원 학생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첨삭해 보면 뭐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욕을 시원하게 해요. 아까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새끼 뭐 이렇게 하지는 잘 안 가끔 하지 어쨌든. 근데 어쨌든 글쓰기를 되게 못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책들이 어떻게 되냐면 법조문을 카피 페이스트 했어요. 법조문 있으면 뭐 시작해서 다음 중 뭐 하나로 한다 해서 동그라미 1 여러분 이런 것만 보면 흥분하잖아요. 외워야 될 거 같고 3개 좋아 세트 앞글자 자 뭐 나는 여기서 따서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공식 같은 것도 세법학에 책에 존재 엄청 많이 하잖아요. 세모에게 있는 공식이 세법학에 엄청 많다고. 근데 실제 시험장 가서 공식을 그대로 쓸 것도 아니면서 공식을 물어보지도 않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글쓰기.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제 목록에 있으면 의의나 취지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법조문이 붙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관련된 판례를 이제 잘 보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책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판례를 길게 넣어서 사실관계랑 제가 이제 판례 정리한 거 보면 여러분들 다른 인거랑 틀려 카피페이스는 안 해. 저는 한 100페이지는 봐요. 하나 판례 할 때 이제 100페이지 정도 보고 100페이지 보는데 우리 학생들 같으면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하도 많이 받고 지금까지 평생 본 거니까 금방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관계에서 한 PPT 기준 2페이지나 많아야 3페이지, 1페이지로 내가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판례를 다 붙여가는데 그러면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판례를 넣고 싶긴 하고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글로 써야 된다. 글로. 다 좋은데 PPT 2장, 3장 읽고서는 이거 글을 잘 못 쓴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게 커버되는 게 뭐 GS나 뭐 이럴 때 내가 답안지를 써줘요. 답안지를 제가 직접 써요. 여러분들 보신 분은 있겠지만 쓸 때 책을 카피 페이스트는 절대 안 해요. 저는 제가 처음부터 써요. 제가 어떻게 쓰냐면 문제를 만들면서 답안지 분량을 딱 생각해요. 이 정도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겠다. 그 답안지를 쓸 때 여러분들 시험 보고 있을 때 제가 컴퓨터로 저 혼자 막 쳐봐.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쓸 수 있게끔.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답안지 쓰는 거를 중점으로 생각을 해서 책을 여기다 이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그대로 쓰는 건 없어요. 저는 하나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제가 주어 동사 맞춰서 가끔 틀려요. 오타도 많이 나고. 근데 교정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저희 이제 출판사에 다 모이기로 했어요. 저희 후배랑 해가지고 다 줘가지고 마지막 일요일 와서 이제 교정 또 보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써야지. 이만큼 썼는데 이만큼 줄이는 거예요. 이만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정안도 다 반영을 해놔서 그에 따라서 쓸 거예요. 그러면 책은 나오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던데 강의하는 날 나와요. 강의하는 날 나오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년 개정안이 있고 올해 사고 또 내년에 사고 뭐 그런 거 있어서 출판사에서 2번 팔자 그랬는데 그건 싫고 일단은 마스터로 책을 드릴 거예요. 드리고 뭐 교환권 뭐 그런 거 해서 개정세법 나오면은 받을 수 있게 해놓을 거예요. 지금 많이 써놨어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줄이는 게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늘려가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럼 페이지 수를 어떻게 할까도 고민했어요. 이제 책을 쓰기 전에 먼저 페이지를 먼저 기획을 다 했어요. 근데 뭐 그냥 하는 사람 아니까 이 페이지에 맞춰서 기획을 가지고 요 정도 페이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원은 600페이지를 목표로 했고 2도 550페이지를 목표로 해요. 이렇게 딱 목표로 해가지고 요 안에서 다 쓰고 글씨도 큼직큼직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여기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배우는 거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진짜 확신해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글도 베꼈으면 되게끔 네, 이쁘게 잘 썼어요. 주어동사 맞춰가지고.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웬만하면 다 넣으려고 했어요. 내용이 빠진 건 거의 없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것들이 있어요. 가끔. 예를 들면 소득세법의 세액공제. 그게 세법에 왜 씁니까? 그게. 왜 있습니까? 전혀 필요 없어요. 또 안 넣으면 뭐라고 할까봐 한 페이지 썼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인데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얘기하는데 거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만 딱 쓰는 거예요. 나는. 딱 그것만 써요. 진짜. 그래서 책에 대해서는 요약서하고 기본서 있잖아요. 중간 썼어요. 중간. 근데 이것만 딱 공부하면 되게끔 제가 썼어요. 내 이제 회사 한 17년, 18년 전 정도 했는데 그동안 글을 많이 써봤을 거예요. 경정 청구서 뭐 엄청 썼어요. 진짜 겁나게 많이 썼어요. 나만큼 많이 써본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정말 많이 썼어요. 지금도 맨날 쓰고 그거 엑기스로 내가 한번 쭉
쭉 뽑았어요. 진짜 쭉쭉 빨아봤어요. 애들 말로 쭉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무회계에서 나오는 건 세무회계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뭐 여기 뭐 두 번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딱 가지고 하시면 돼요. 요약서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근데 있을 건 다 있어요. 절대로 없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제 편하게 읽는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고통. 공부하는 걸 고통으로 알잖아요. 고통. 그렇죠?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편하게 공부해. 강의 들어도 그냥 재밌게 듣다 어이씨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알겠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 낭비도 없고 그냥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깊이 있게 공부는 해야 돼. 깊이 있게. 그래서 판례도 옛날에 제가 나눠드렸을 때 사실관계 있고 어떤 내용 정리한 거 읽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유해생도 읽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때 했던 판례집에다 플러스 알파로 판례집은 유인물로 우선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 다 쓰고 판례집을 여러분들 한 4월, 5월에 동차반 할 때쯤에 내가 내려고 해요. 그것도. 그래서 일단은 강의 시간에는 깊이 있게 어떤 판례를 봐도 왜 그런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세법학에서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이거를 쓰려고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런지를 안 쓰고 앞뒤 없이 그냥 거기 주요 단어에다 그냥 막 끼워 넣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은 거야. 자기가 그냥 앞글자 나는 외웠는데 아깝잖아. 보상받고 싶다며. 보상받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살찌고 쟤도 살찐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막 끼워 넣는 거야. 막 플러그인 시킨다고. 올해 세법학 2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틀린 말을 써서 그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틀린 말을 쓰면 점수가 안 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채점은 이제 내가 느끼기에 그래. 마음 좋은 사람은 틀린 말을 써도 심지어 해볼까요? 그냥 상상하는 게 절대 이거 편집해야 되나? 어쨌든 국세기본법의 문제가 신의성실 법인세 나왔는데 납세자 입장하고 과세관청 입장인데 반대로 써도 반점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부가세법에서 재화나 용역을 쓰는데 부수재화를 하는데 부수재화에서 거래에 대한 부수재화를 물어봤는데 사업 막 다 쓴 사람은 얘는 이거 물어보는 게 본질도 모르고 지가 쓰네 빵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물어본 거 다른 말을 틀린 말 썼는데 뭐 마이너스야 있겠어? 하지만 사람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부수를 다 외웠구나. 부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나 거래 단위가 뭔지도 모르는 거나 왜 사업을 써 여기다가 바보 싫어 빵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수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담 같아요? 진짜인데 그렇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첨삭을 내가 동차바 때 바쁘고 힘들어서 했는데 첨삭을 하긴 할 건데 뭐 다만 채점도 하고 하는데 첨삭은 매번 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는 힘들기도 하고 근데 오시면 이제 이제 그룹을 짜가지고 한 번씩 첨삭을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욕 먹기 싫고 그러면 안 오면 돼요. 근데 이제 욕을 많이 하고 근데 글을 원래 못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되게 많아요. 그 대표 주자가 제가 보기에 오늘 얘기했던 혼났다는 권정 학생인데 제 처음에 답안지를 보고 내가 뭐라 그랬더라 쓰레기라고 그랬던가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뭐니 너 인생 어떻게 살았니 별 얘기 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짜 눈물 쏘나게 마지막에 좋아졌어요. 마지막에 좋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두서없이 쓰는 거예요. 그냥 주어 동사도 없이 그냥 두서 없이 물어본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느낌대로 필대로 그 필도 좋지도 않아. 그리고 뭔 얘기인지 뭐라 모르겠어. 자기도 무슨 결론을 냈는지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왜 그래요? 공부도 안 해서 그렇지만 글쓰기 자체가 너무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 연습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교과서를 카피페이스트해서 답안지를 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물음에 왜냐면 교수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내 물음을 쫓아와라. 이번에 최첨평 봤어요? 못 봤어요? 최첨평 보세요. 2에서 한 과목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음에 왜 안 맞게 쓰냐 짜증난다 이렇게 표현을 간접적으로 했어요. 간접적으로 짜증난다 왜 네 생각대로 써 내가 물어보는 대로 쓰지 이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쫓아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실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는 대로 막 짓거리지 죄송해요. 자기 아는 대로 쓰지 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논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2를 가장 못 본 이유는 여러분이 기본 강의가 굉장히 약해서 그래요. 기본 강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염자수 학생도 있지만 알 거예요. 나한테 기본 강의 들었던 학생들. 내가 이번 부가세에서 세법학에서 안 했는데 기본 강의에서 했어요. 생선회 그런 거 다 해줬어요. 내가 다 했습니다. 진짜. 왜 그래요? 기본을 하나 몰라요. 사례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툴을 쓰면서 사례를 많이 얘기해 줘요. 사례. 그래서 사례 웃다 보면 이게 재밌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해. 재밌으니까 이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번에 그리고 내가 금액을 안 쓰려고 금액을. 대법원 판례에서 막 금액을 쓰고 막 그러니까 막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막 이런 거 보다가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보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지금 아직 세무사 아니에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공부를 하려면 깊이 해야 깊이. 그래서 세법학 시간이 135시간인가 했어요. 내가 원래 더 하려고 그러다가 이 정도 책도 그에 맞춰서 하려고 작년 유예 쓸 때 보강을 많이 했어요. 좀 많이 넣어먹고 했는데 저는 뭐 인터넷 본지는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욕했다고 하는데 관계없어요. 저는 딱 그래서 이번에 135시간을 하는데 더 깊이 있게 하려고 그래요. 깊이 있게. 사실 이것도 되게 모자라요. 굉장히 모자라요. 나보고 하려면 한 300시간 할 수 있는데 300시간 할 수 있어요. 뭐 세무조사 이거 20시간 강의로 할 수 있어. 20시간. 그렇죠? 국세청의 조직이란 어떠냐, 국청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합격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대한 건 수업하기 전에 항상 다 각별 세목이 나올 거예요. 이번 처음에 할 때는 국기법,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먼저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국기법부터 하진 않고 뭐 소득세부터 할 계획인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려요. 세 명이 오늘 변석준 선생님이 바쁘셔가지고 이제 못 오셨어요. 뭐 일한다고 돈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많이 못 벌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치는 괜찮아요. 네, 이제 안진해보이 동기예요, 동기. 출제하셨고 이번에도 뭐 이렇게 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출제하셔서 이렇게 포인트는 잘 알아요. 포인트는 잘 하시고 이제 수업을 잘 하시고 그래서 2017년 이제 2018년 개정안을 좀 반영을 해서 형 강의를 해라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얘기를 했더니만 뭐라 그러더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서 18년으로 해서 마스터본으로 이것도 드리고 실제 본 교재 나오면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자랑입니다. 우리 강경태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좀 안타깝습니다. 올해 저희 학원에서 최연소가 나올 수 있었는데 한 과목 과락으로 최연소가 안 나왔어요. 실은 많이 기대했었는데 그리고 95년생이라고 해서 됐다라고도 생각했어요. 착각한 거죠. 약간 착각한 건데 자, 내년도에는 뭐 최소한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회계사 2차보다 세무사 2차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훨씬 시험이 어렵다 이게 아니라 경쟁률이 훨씬 높더라고. 회계사는 1차가 좀 어렵고 2차는 의외로 경쟁률이 낮아요. 근데 세무사는 한 10대 1 정도. 실질적인 경쟁률만 해서 7.2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7명 중에 1명이 되는 시험. 자, 유예 이꼴 합격 보장 아니에요. 알겠죠? 긴장하셔야 돼. 저도 좀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년에 많이 합격시키는 게 제 목표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회계사 강의만 쭉 해오다가 세무사 강의로 전향을 했는데 자, 회계사 강의할 때 제가 뭐 거의 올라간 적이 있어. 한동안. 그리고 또 회계사 2차는 글쎄요. 그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널 강의하면 한 200명 정도 실강을 들었고 동영상 일주일에 한 1000개 정도 나오고 그랬었어. 실제 그랬었어. 그러다가 제가 2009년 이후로 한 강의를 좀 쉬었었죠. 이제 세무사 쪽으로 왔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그리고 수업 시간에 떠는 법은 없지만 오리엔테이션 때는 무지하게 떨려. 저는 오리엔테이션 형이 아닌 거야. 최초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게 회계사학과 합격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연대 대강당에서 했었어. 한 1000명 앉혀놓고 합격 수기를 발표하라는 거야. 딱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불빛밖에.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리엔테이션만 되면 괜히 긴장을 하고 좀 떨리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무사 시험 경쟁률이 높다. 자, 올해 여러분들 시험 봐서 알겠죠? 시험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치느냐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갈릴 수가 있어요. 자, 회계학 일부 예로 든다면 5문제 나오죠? 자, 문제 1번에서 평상시에 잘 공부하지 않았다면 현금 흐름표가 나왔을까요? 그러죠. 자신 없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거 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풀지 않아야 됩니까? 풀지 않고 넘어가야 돼요. 자, 20점당 답안지 2장 배정하고 일단 패스. 자, 2번 봤는데 좀 아리까리 잘 모르겠다. 패스. 3번 자신 있다 풀어. 4번 자신 있다 풀어. 알겠죠? 그런 식으로 시간 배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시간에. 자, 시험하고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문제를 그 시간에 정복하고자 하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즉 100점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몇 점이 목적? 회계학 일부는 80점. 왜 웃습니까? 자, 여러분들 세법 잘할 자신 있어요? 그럼 회계학 일부에서 한 80점 나오면 나머지 과랑만 면하면 합격하는 거잖아. 자, 세법이 자신 있으면 회계학 일부 60점만 받고 또는 50점만 받고 세법에서 점수 땡기면 되는 거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어쨌든 올해 예상치 않았던 현금 흐름표가 나왔기 때문에 회계학 일부 점수가 좀 낮아요. 네, 그걸 슬기롭게 잘 대처한 사람은, 즉 원가부터 푼 사람은 의외로 많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이유는 올해 원가 2문제는 평형 문제였어요. 전형적인 문제고 특이한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파이널 특강 때 원가 파트에서는 올해 종합원가 계산이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왔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 설명할 때 품질 원가하고 관련해서 나올 확률이 있다 말했죠? 나왔죠? 자, 그리고 관리액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복수 제품의 CVP 분석하고 제한된 자원의 사용 결합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다. 나왔죠? 나왔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올해 원가 문제는 그냥 제 기준을 40점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이거 제가 풀어보니까 한 문제당 정확하게 답안지 딱 2장 나오거든. 어느 정도 과정 다 보여주고 결론 내보니까 정확히 2장씩 나왔어. 푼 것도 보여드려? 즉 개인적으로 올해 시험 문제는 잘 출제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구석진 곳에서 나오지 않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함정 없이 잘 출제한 문제. 그러니까 올해는 원가 얘기를 2문제를 잘 풀어서 최소 30, 한 7, 8점을 확보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명과를 했으면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재무회계 자신 있는 사람은 재무회계부터 푸시고, 알겠죠? 근데 이제 재무회계가 자신 없고 원가회계 자신 있으면 원가회계부터 푸는 거고, 1번부터 무조건 선입 선출법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비워두고 가면 돼. 20점에 한 문제씩. 자, 일단 그걸 좀 잘 내년도에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자, 2가지 거 말씀드렸죠. 시험장에서 자세와 올해 원가액의 출제 경향. 자, 내년도에는 어디서 나올 거다라고 제가 또 잘 찍어드릴게요. 알겠죠? 찍는 거 잘해. 찍는 거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정윤동 행사님하고 좀 반대 케이스예요. 이 차를 한 번밖에 안 봤어요. 좀 반대 케이스야. 뭐 2차 제가 볼 때 수석 합격이 한 77점 몇인가 그랬는데 제가 한 75점 정도 맞았어. 2차 기간 4개월 했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딱 4개월 공부하고 맞았어. 그러니까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글씨를 되게 못 쓰죠. 수업 시간에 보면 글씨 못 쓰잖아. 뭐 평상시도 못 쓰는데 잘 쓰겠어 답안지 글씨? 글씨 못 써도 점수하고 관계없어요. 알겠죠? 뭐 글씨 못 쓴다고 해서 짝 끊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시험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제 교수님이 그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답안지를 들여다봐요. 물론 글씨를 못 알아보면 안 되죠. 알아는 봐야지. 단지 못 쓸 뿐이야. 알아는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글씨하고도 관계없다는 거.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 내년도에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물론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교재는 이거로 하겠어요. 자, 일기 때는 이렇게 두 권 가지고 할까요? 알겠죠? 자, 제목은 반드시 시리즈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가 관리의 요약서. 그다음에 반드시 풀어야 하는 원가 관리의 세무사 제협서. 이렇게 두 권 가지고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권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이 두 권만 다 마스터하면 40점 다 맞을 수 있어요. 다 맞을 수 있어. 근데 막판에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막판에 이 두 권을 요약해서 파이널 교재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막판에는 이 두 권을 예를 들어서 10회독 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 10회독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보는 것과 똑같아. 물론 문제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제도 들어있지만 기본적인 접근 요령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권만 마스터하면 두 문제 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이 범위 내에서 나왔다, 이 범위 외에서 나왔다 그러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교수님 혼내러 갈 테니까. 물론 제가 깨지고 오겠지만. 자, 일단은 일기 때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예기 때문에 문제만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 이론 정리가 잘 머릿속에 체계화돼서 잘 잡혀있는 게 중요해요. 특히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원가는 이론만 한번 잘 닦아두면 많은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문제를 잘 풀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래. 그러니까 일기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기 때 기초를 잘 닦아둬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약서 가지고 부족하다면 본인이 봤던 기본서까지 참조한다. 처음부터까지 이래독은 안 해도 되지만 필요한 부분은 읽어서 알아둔다. 같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항상 강조했던 거. 뭐죠 이게? 다이아몬드죠? 자, 2차 공부 방법은 물론 1차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 한 요 정도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지. 좀 아는 게 있단 말이야. 조금 있어. 조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범위를 좀 넓혀 나가야 돼요. 계속. 자, 근데 주의할 점이 무한정 넓히는 게 아니라 문제와 이론을 보면서 아는 거 모르는 거 미리미리 체크를 해놔야 돼. 구분 표시를 해놔야 돼. 자, 이건 바보예요. 아는 건 모르는 거 할 것 없이 10회독을 한다는 건 완전 바보란 말이야. 아는 건 1회독에서 끝. 내년 2차 볼 때까지. 모르는 걸 10회독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구별을 한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넓히기도 하지만 미리미리 줄이는 과정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죠. 엄밀히 따지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넓히고 줄이고 넓히고 줄이고. 어쨌든 공부의 양을 좀 많이 늘려놔야 돼. 언제까지? 2기까지 알겠죠? 2기까지. 그리고 3기부터서는 이제 넓히면 안 돼. 무조건 줄여야 돼. 자, 이 정도밖에 공부하지 않았다 공부를 안 해서 이 사람은 줄이면 어떻게 될까? 떨어져. 알겠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넓혀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 그렇다고 이건 합격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합격 못해요?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공부만 하고 있어. 넓히기만 해. 합격 못합니다. 알겠죠? 두 가지 유형은 절대 합격할 수 없어. 자, 적정한 범위까지 넓혀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줄이는 게 관건이야. 줄이는. 그래서 자, 8월 달에 앞으로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8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자, 8월에 이 시점에서 들어간다. 합격 자신할 수 없어. 자신할 수 없어. 무조건 8월 달에는 이 시점이어야 된다. 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감안해서 공부를 해 나간다는 거. 넓히면서 줄이고 넓히면서 줄이고 미리미리 체크하면서 자, 10회독 해야 될 부분, 1회독에서 끝내야 될 부분. 자, 그걸 미리미리 가려둔다. 그리고 1회독 때 전 과목 다 기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둔다. 기본 이론. 그리고 2회독 때부터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걸 마음껏 발휘한다. 그래서 모의고사 풀다 보면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걸 찾아내야겠죠. 그 부분을 또 심학습한다. 그래서 내 거로 또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효율적인 공부가 좀 필요해 보여. 2차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대답 안 하면 한 30분 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효율적인 공부를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수업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재무회계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번에 재무회계가 개정돼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내년에 2차 시험에 하나 나올 거 얘기해 드릴게요. 무조건 금융자산 나와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금융자산만 들고 가면 안 되겠죠. 이번에 금융자산이랑 수익이 개정되는데 무조건 2차 시험에 금융자산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교수님이 변태겠죠. 무조건 낼 건데 수익이 문제예요. 수익이 개정됐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못 낼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건설계약 논란되는 거 있잖아요. 그 실무에서 답이 안 났어요. 낼 수가 없어. 누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국공인회계사의 뭐 공청회부터 다 가봤는데 답이 안 났어.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수익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수익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무자산 바뀌었고요. 충당부채 바뀌었고요. 또 몇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재무회계 유예반은요. 제가 보니까 똥유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부터 가르칠 건데 시작을 챕터 1 바로 하지 않고요. 수익하고 금융자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개정된 거 먼저 할게요. 불안하시잖아. 그래서 기본 강의 수준으로 먼저 한 다음에 문제를 풀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 객관식반을 하는데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 조금씩 변형해 갖고 내고 있거든요. 퀴즈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참여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예 1기가 은근히 재무회계랑 원가가 인기가 없어요. 이 채무회계 세법 하다 보면 밀린다고요. 그래서 이번 유예 1기 때는요. 이 마이크 끄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그렇게 진행할 거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예 1기 개강은 1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13주고요. 개강하는 주부터 종강하는 주까지 전 과목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 좀 아시면 되고 저희 가격이네. 1기는 50만 원이고요. 1기, 2기 같이 하시면 믿을 수 없는 가격 90만 원. 1기, 2기, 3기는 130만 원인데 오늘 등록하시면 5만 원까지 할인해 준대요. 내가 하기 좀 그런데 5만 원까지 할인해 준다고 하네요. 예약자도 동일 적용이라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이벤트 추첨하겠습니다.